자, 2022년 1월 24일 복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다 할 매매가 없었습니다. 또 똑같이 인포스닥 섹터 투자 실시를 했고요. 특별히 전주에 나스닥 폭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종목이 하락을 해서 별로 이렇게 건질 만한 영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매수를 했던 포인트나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K옥션, K옥션 주식이 엄청나게 슈팅을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K옥션이 상한가를 가고 그 뒤로 많은 종목들이 잠깐 출렁이는 면이 좀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장에 종가 베팅했던 성우전자 주식 슈팅을 해서 이런 종목들 A 프로하고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져 갔는데 나머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주에 상승을 했던 대신정보통신이나 키다리 스튜디오, 대신정보통신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흐름은 없었고요. 심택이나 이런 종목들 위에는 모다이노칩이나 심택 이런 것들 아니면 특별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K옥션은 상장하자마자 바로 따상으로 슈팅을 했고요. 지금 보면 오늘은 특별히 어떤 주식이 이렇게 슈팅을 해서 갔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그런 전체적인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별로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성우전자 종가 베팅했던 성우전자 슈팅을 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져 갔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오늘은 특별히 전쟁 테마로 그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전쟁이 발생을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요런 뉴스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요 뉴스로 인해서 미래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 요런 것들 한일사료 요런 것들이 슈팅을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2등주인 한일사료를 매수를 했는데 한일사료는 한참 한 5등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미래생명자원하고 팜스토리가 급등을 해서 그 밑에 너무 급등을 해서 매수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 밑에 한일사료를 매수를 해서 한 종목 매수하고 종료를 했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찜장 추천했던 종목들이 빨간불로 급등을 했지만 오후장에는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오늘은 정말로 장 전체가 다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장에 나왔던 요 종목들 중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은 또 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팜스토리 13.66 미래생명자원하고 팜스토리가 엄청난 슈팅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같은 테마로 이어져 있던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성우전자는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쭉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의 전반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질 않아요. 이게 K옥션 30% 상한가 간 거, 이거 위에는 전반적으로 쭉 보면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15%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그렇게 딱히 발생을 하지 않는 거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K옥션 여파로 서울옥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등주, 3등주 차원은 여기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이 22단계를 상승을 하면서 10.3%에서 급등을 하는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 되자마자 18%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잠깐 한번 정지를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등주 사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곡물 가격이 아까 상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동북아권에 전쟁 기운이 발생을 한다고 보면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승리를 하면 가스나 연료 부분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 요것이 성공을 하면 여기에 이제 많은 이권들이 가입을 하게 되죠. EU나 이런 군 동력 뭐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침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이 승리를 하게 되면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당시에 EU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근데 EU에 특별한 제재가 없다. 아니면 그 제재를 무시하고도 승리를 했다. 그러면 바로 중국은 대만을 침공을 할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과 뭐 자원 가격들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히토류나 그런 종목들, 곡류나 히토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말씀드리는 거 말고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1등주인 미래생명자원이 18.13%로 상승을 했고요. 팜스토리가 13.91, 에드바이오텍이 12.48, 사조동화원이 7.7.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죠. 4등주까지 벌써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그래도 고려산업도 상승을 합니다. 좀 이따가. 자, 한일사료 한 7등주 되는 한일사료를 매수를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한번 그 영상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1등주를 사냐 2등주를 사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1등주를 상한가 갈 때 2등주 3등주는 그 상승률이 엄청나게 커요. 똑같다 이거죠. 에드바이오텍도 벌써 3% 이상 상승을 했고 사조동화원도 상승, 고려산업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사료만 3%대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고려산업이 제가 좋아하는 돛대형 상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차라리 살 걸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일사료를 이제 조금 이따가 매수를 하는데요. 종목을 먼저 잘 선정을 해야 단타도 칠 수 있다. 그게 여기서 판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21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돛대형 상승 구간이죠. 고려산업하고 한일사료는 돛대형 상승 구간입니다. 이렇게 돛대형 상승 구간에서 눌림목이 발생을 하면서 슈팅을 할지 말지 이렇게 N자형 슈팅을 할지 말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돛대형 상승 이렇게 N자형 슈팅을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날의 주도주 테마가 되면 이렇게 돛대형으로 단봉으로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들도 충분한 눌림목을 걸친 다음에 슈팅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 1등주인 미래생명자원은 21%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 여기에 검색이 됐을 때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을 때 10%였었어요. 근데 불과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3, 4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21%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곡물 테마가 급등을 하는 하루였어요. 그 뒤로 팜스토리는 원체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9%인가 7%인가 그랬죠. 금방 이렇게 10%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사조동화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당에 6%대였어요. 고려산업은 3%대였고 한일사료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아까 3%였는데 금방 5%로 슈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영상을 자꾸 보시면 아는데 자, 여기서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주식은 그날의 주도주가 제일 중요하다. 주도주 단타를 쳐도 이 주도주에서 단타를 치셔야 되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시라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날의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그날의 주도주가 있죠. K옥션처럼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제외를 하고요. 20% 이상, 15%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을 한번 태그를 해서 미래생명자원이나 에드바이오텍이나 이런 종목들 슈팅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게 그날의 주도주다. 그럼 주도주를 매수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은 벌써 27%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는 바쁜 일이 항상 있어서 2175원이나 요쯤에서 정리를 하고 나갈게요. 2175원에 내놨고요. 자, 2175원에 정리를 하면 복귀방송 이어 붙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급등을 하면서 슈팅을 하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이 계속 급등을 하니까 2등주, 3등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너무 일찍 팔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그 뒤로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복귀 방송을 이어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일사료는 제가 2150원에 매수를 해서 2175원에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돛대형 상승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슈팅을 해서 돛대형 상승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큰 슈팅을 해서 제가 팔은 가격보다 저는 이제 4점 몇 프로, 4.5%대에서 6.6% 이렇게 수익을 보고 말았는데 1%밖에 못 먹었는데 그 뒤로도 엄청난 슈팅을 해서 12%까지 슈팅을 하는 바람에 가만히 있었으면 8% 먹을 걸 너무 일찍 팔았다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쫄부 매매가 어쩔 수 없다는 정답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단타를 치려면 돈이 몰리는 곳에서 단타를 쳐야 되겠죠. 돈이 몰리는 거는 그날의 주도주다 이거죠. 주도주. 왜 그날의 주도주를 말씀을 해드린 거냐면 오늘도 보면 오늘 뭐 통닭 한 마리 값 벌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없애고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주도주를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2%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미래생명자원은 상한가 갔죠. 결국은 상한가 갔네요. 자, 미래생명자원은 상한가 갔어요. 주가지수가 42%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상한가 가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 대외 정세에 발맞춰 가지고 오늘의 주도주는 바로 곡물 상승, 팜스토리, 사주동아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이유가 그날의 주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도주. 그러면 단타를 쳐도 뭐 엉뚱한 데 가서 단타를 치지 말고 그날의 주도주에서 단타를 치시란 얘기죠. 그래도 그날의 주도주에서 단타를 치시면 먹잘 게 좀 있다. 그런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실시간 조회 종목이나 이 상한가들을 찾고 있는 이런 종목을 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미래생명자원을 태그를 했을 때 아침장에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놈들 중에 그 중에 한 놈씩 태그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을 태그를 했을 때 태그할 당시에 1등주를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1등주를 50% 사고 2등주를 30% 사고 자, 3등주를 20% 사고 이렇게 해서 5등주까지 만약에 제가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등주 처음 나왔을 때 미래생명자원 10%대 상승률을 짓고 있을 때 1등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샀다고 치면 1000만원을 나눠서 샀다고 치면 500만원에 대한 20%의 수익을 얻는 거죠. 당연히 하락도 있을 수 있지만 분산 투자를 했을 때 1등주와 5등주 사이에
이런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도주를 찾는 방법입니다. 주도주를 찾는 방법. 이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아침장에 별로 그렇게 길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그날의 주도주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급등하는 종목, 그 급등하는 종목을 클릭을 했을 때 같이 여러 개, 이렇게 이제 테마가 여러 개 있잖아요. 미래생명자원의 테마는 사료, 음식료, 뭐 돼지열병, 쿠팡 관련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급등하고 있는 상승률이 있는 그런 종목 테마 중에 이렇게 여러 테마의 순번을 매겨서 그 종목 중에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 종목들을 선취해야 하는데 한 놈만 이렇게 딱 사서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 종목을 균등 배분해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거죠. 한 놈이 떨어져도 1등주는 급등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급등락 상한가를 갔다가 여기 몇 시에요? 11시 27분. 11시 27분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요 밑에까지 24%까지 5%, 6%가 떨어집니다. 그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개미떨기예요, 완전히. 2시 46분에 상한가에 있던 미래생자원이 어디까지 떨어진 거냐면 21%까지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이런 기염을 통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세력들의 장난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항상 매매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장이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주식을 할 거면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고 상승하는 장에서도 주식은 매매를 해야 되겠죠. 단타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제 의견은 단타를 쳐도 일단은 좋은 종목에서 쳐라. 이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따따따따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마구 사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저항과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황금색 영역 안에 황금색 영역 안에서 주식을 매수를 한다고 치면 요 황금색 영역을 돌파를 하는 여기때 황금색 영역을 돌파를 하는 여기때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럴 때 돌파를 할 때 한 번쯤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매수의 포인트 아침장에 못 샀으면 중간에 사실 때는 우리가 이 황금색 코끼리코 영역에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요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요 영역 안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방식도 안전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개미 잡기, 개미 할기놈들의 개미 잡기 이런 방식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도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건질 게 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카카오톡 뷰는 종목 추천, 종가 추천이나 관심 종목 추천의 처음 메뉴에 나와요. 카카오톡 뷰. 그 메뉴에서 접속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정보를 보실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오픈 채팅방도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 실력이 좀 딸려서 뭐 특별히 종목을 선정을 해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신 우리 회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